원추문서, 토론토에서 원추문서이라고 합니다. 저희 토론토에는 머드 컨텐츠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회사는 퓨처 유학원이라고요. 저희 사장은 저 뒤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분이 사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외환은행에 근무를 하고요. 외환은행이 내일 또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청석차 왔다가 또 아무래도 저희 와이프는 이민한 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그 발음보다는 제 발음이 나실 것 같다는 추천하에 제가 왔습니다만 혹시 발음이 안 좋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간단하게 제가 와이프를 좀 몇 가지 돕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은 제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질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하실 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화면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미나는 보시는 순서 나와 있는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 소개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설명, 보딩 스쿨을 4가지 저희가 뽑아온 학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추천 공립학교, 그리고 생활 소개, 전문 가디언 훈령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이번 여름에 학생들 준비하고 있는 캠프나 단기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게 우리 워크 콘텐츠에서는 이제 밴쿠버 쪽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밴쿠버 쪽하고 토론토 쪽을 나눠서 봤을 때 저희가 있는 토론토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토론토는 캐나다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타리오 주 안에 토론토를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부 쪽입니다. 동부 쪽에는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스윅, PEI, 이런 뉴펀랜드 이런 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유명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토론토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토론토가 그러면 왜 대학교들이 이렇게 많은가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 기온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기온은 지금 평균 온도를 제가 통계청에서 뽑아온 내용인데 가장 활동이 용이한 그런 온도 약 한 10도 이상에서 한 20도 미만, 20도 전후에서 요 기온대가 되는 것을 녹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가장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결국 이 시기에 이제 골프들도 많이 치시고, 어머님들은, 또 학생들은 또 밖에서 액티비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은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부 쪽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들은 5월, 9월, 10월만 이제 활동하기 좋은 기간이고, 나머지 11월, 12월 이쪽은 굉장히 이제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8도밖에 안 되는 평균이니까요. 보통 이번 겨울에 많이 추웠을 때는 마이너스 체감 온도 한 27도, 33도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춥다 하더라도 한국 시험 막 추운 건 아니고요. 이 한국 추위는 이제 웻 콜드라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 습기들이 많아서 사람 뼛속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추위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콜드라 해서 이게 추워도 이렇게 평균만 조금 춥지 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추위는 없어요. 제가 5년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한 10년 정도를 몬트리올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은 토론토보다 더 춥거든요. 그래서 눈도 많이 한 번 오면 한 1mm 가까이 오고 이기 때문에 토론토나 몬트리올은 더 춥지만 이제 기온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토론토에 좋은 학교들이 많고 공부할 여건이 더 좋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밴쿠버나 이쪽 LA나 이런 따뜻한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체력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2005년 10월 1일 현재 예상치가 지금 캐나다 전체가 3,20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100년 동안 1,340만 명 정도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의 한 반 미만은 이주로 인해서 이제 생성이 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1,200만 명 정도니까 한 서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인구겠죠. 퀘벡주, BC주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인구 구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약 200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 영국이라는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종들이 있고, 특히 국적도 이제 캐나다, 영국계, 프랑스계 쪽이 이제 많긴 하지만, 요즘 이제 새로 이미 이주간 그 분들은 이제 남아시아계 쪽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비율은 BC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BC주가 아까 43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22%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80만 명, 90만 명 정도가 이제 유색인종이 되겠습니다. 온타리오주 한 19% 정도 되고요. 밴쿠버는 특히 그 유색인종의 절반이 중국인입니다. 근데 그 유색인종의 절반, 22%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아까 80만 명인데 40만 명 정도가 중국 사람들이 되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밴쿠버 시내에 거주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밴쿠버에 출장을 자주 가지만은 거기 가보면은 이제 랍슨거리라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통계가 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역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다들 이민이나 여기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역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그 GTA 지역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 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론토 지역이 이제 가장 그 다운타운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즘 이제 학생들이 많아져서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놀쇼에 이제 얼헤이드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그 김치를 싸갈 정도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이제 그런 학교보다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지방 쪽으로 많이 가시고 특히 이제 보딩스쿨 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보딩스쿨 쪽은 현재 지금 약간 그 토론토 밑쪽으로 보시면 세인 캐틀린 지역, 그 나이아가라 펄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그 키츠너라고 되어 있는 그 E자 있는 쪽, 그쪽이 이제 그 옥빌입니다. 그래서 옥빌 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토론토 북쪽으로 또 이제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요즘 환경은 토론토 시내보다는 토론토 외곽 지역의 보딩스쿨, 그리고 토론토 외곽 지역의 공립학교 쪽으로 지금 많이 그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토론토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센터 나와 있고 이쪽에 야구, 농구하는 스카이돔, 이쪽에 이제 은행가들이 제일 높은 빌딩들이, 그래서 여기 밴커먼 주변에 은행 지역들이 모이는 다운타운 핵심 지역, 킹스트리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밤에 찍은 풍경인데요. 머지않아 보실 풍경이라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CN 타워에서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면 여기 킹스트리트입니다. 이쪽 여기 밴커먼 주리얼 빌딩인데요. 요 거리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을지로 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행들이 쭉 모여있는 그런 다운타운 핵심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학교들이 별로 없지만은 이제 요 북쪽으로 해서 이쪽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이쪽 위쪽 더 올라가면 핀치 지역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리치몬드 힐은 여기서 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참 더 가야 되고요. 관광 많이 가시는 나이가라 캐나다 쪽 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딩스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딩스쿨은 첫 번째 피커링 컬리지가 있습니다. 피커링 컬리지는 토론토에서 약 40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 북쪽에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고요. 피커링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어요. 역사 1842년에 남녀공학 기숙사로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제 그 사립학교 중에 지금 여성 전용, 여학생 전용, 그리고 남학생 전용 남학생들만 가는 학교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피커링 컬리지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이나 그 학교 학생들 이렇게 얼굴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 가서 혹시 보시게 되는 경우, 이번에 선물 때도 한번 손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학교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얼굴을 보면 머리나 한 걸 딱 보면 얘네 학교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구나, 분위기가 어떻구나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참 좋았습니다. 좀 학교가 좀 스트릭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뭔가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최근 뭐 동향은 그렇고요. 기숙사는 물론 남녀 별도 건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지금 현재 한국 학생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25% 정도 되고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유학생 비율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밑에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전경인데요. 여기 이제 메인 건물이고요. 이쪽에 운동장, 기숙사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위에서 보는 화면이고요. 학교 식당입니다. 식당은 여기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각 팀마다 한 명씩 위치를 해서 또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어린 학생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기숙사 내부입니다. 남학생들 기숙사 가면 순전히 이제 그림이 상당히 비키니 입고 나가실 때 많이 보여요. 왼쪽에도 좀 보이죠. 이게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2명이 보통 한 방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왼쪽 오른쪽 지금 책상이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책상이 보이시고, 침대들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건 조금 작은 방 같은데, 요렇게 되어 있는 쪽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쪽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학생들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여학생들 기숙사는 이쪽에 침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옷장이 이렇게 나와요. 방은 한 요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세미나실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인앤드류라고 하는데, 사실은 토론토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면 이 학교를 꼽습니다. 이 학교는 대신에 좋은 반면에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주자 학생들한테 점수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이 점수 가지 이런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좋은 반면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부모님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영어를 잘한다 해도 학생들보다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진도라든지 아니면은 숙제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면 좋은데, 가서 본인이 잘 정하면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나는 이럴까, 난 거기 3에서 굉장히 공부 잘했는데 여기 와서는 중간밖에 못하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조금 위축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세인앤드류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학교, 뭐 정통이 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딩스쿨이 한 반 이상이 데이스쿨 학생들보다 보딩스쿨 학생들이 많아요. 캠퍼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여기는 한국인들이 있긴 있지만은 특히 소수가 되면 유학생들도 적고, 그리고 유학생들, 이 학교 세인앤드류에 들어가는 유학생들조차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아니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미 뭐 학교 지금 받아주는 어드미션은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좀 들어가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어서 학생들은 조금 무리가 된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또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그런 환경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가디언하고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인앤드류 교정입니다. 이게 이제 기숙사 대기실, 학교 전경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이 학교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는 그림들 저희가 찍어오는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뭐 대부분 이렇게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잘 갖춰놓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과학 실습실, 여기가 이제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숙사 피커링 보신 거하고는 여기는 이제 벙베드랑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같이 쓰는 방이 되겠습니다. 남학생 4명이 같이 쓰면 거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그게 좋아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찍어봤는데요. 뭐 어머님들 보여드리는 것 같으면 정리 딱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애들 사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복도를 다음은 애플비 스쿨입니다. 애플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토론토에서 나야가라로 가다 보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지금 서쪽으로 나와 있는 그 학교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이 상승차고 괜찮습니다. 유학생은 15%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몰려가지고 조금 학생들이 많아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서 본 느낌은 애들 머리도 좀 색깔도 좀 많이 들이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편한데 내부적으로 통제 부분도 조금 어려운 걸로 보여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처음에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쪽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가서 조금 어드미션이 좀 쉬워진다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가 조금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보다는 피커링이나 세인앤드류 쪽이 좋은데, 세인앤드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피커링 쪽으로 지금 학생들을 좀 많이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전경인데요. 교정의 이제 건물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 자기 반 애들 이렇게 사진들 쭉, 파티했을 때 찍은 사진들 쭉 걸려 있고요. 여기는 아주 그래도 양호한 사진들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방에 좀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는 방인데, 학생들 방이 대부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뒤범벅된 이런 분위기가 애들의 자유로움을 많이 표현해주는 것 같고요. 여기는 냉장고도 보이고요. 애플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영장이 세인앤드류나 피커링처럼 이렇게 모여 있고요. 네, 비숍 패션 스쿨,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 학생들만 갈 수 있는 여자 사립학교입니다. 여자 학생들을 좀 어머니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 포션이 더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어린 학생들부터 좀 있기 때문에 학생 구성은 이제 85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굉장히 홈페이지에 따온 겁니다. 학생들 이제 교복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따왔기 때문에 워낙 험한 애들은 잘 없고 참 이렇게 이쁜 애들밖에 없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국립학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학교는 현재 저희가 지금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이나 남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 본인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하고 해서 최근에 많이 이제 옮겨지는 곳이 요 지역 추천 국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토론토 지역에서 약간 올라가서 차로 한 40분 정도 올라가시면은 30분 정도 40분 정도 올라가시면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킹3, 그 다음에 뉴마켓, 그 다음에 조지아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순위로 보면 킹3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서 리치몬힐이 이제 토론토 위쪽에 있고요. 리치몬힐보다 바로 위에 있는 킹3입니다. 그 다음에 킹3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뉴마켓이라는 동네가 나오고요. 그 위에서 더 올라가면 조지아나 쪽인데, 조지아나는 여기는 이제 좀 더 멉니다. 뉴마켓보다. 토론토에서 뉴마켓까지 한 1시간, 다운타운에서부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고요. 조지아나까지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토론토 쪽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론토 북쪽에 위치해서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 비율도 적고 유학생들도 적어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영어를 습득하는데 좀 더 도움이 잘 될 거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고, 최근 그래서 이 지역에 특히 이제 카톨릭 학교 같은 경우는 학제도 좋고 해서 특별히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캐톨릭 쪽으로는. 캐톨릭 쪽이 이제 일반 공립보다는 유생 인중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럽 지역 분들, 이런 이제 이태리라든지 동유럽 쪽 이쪽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그 성당이라든지 카톨릭 쪽을 주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학교와 그 지역 그 교육청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유학생들이 그럼 과연 오게 되면 어떤 그걸 먹고 자고 하는지 다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건 찾기가 좀 힘들고요. 캐네디언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시는 경우는 한국 식단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연결해 줄 때 외국 그 집으로 해주는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외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경우 처음에 올 때는 저는 외국 음식이 너무 좋고요, 햄버거 너무 좋아요, 뭐 피자 뭐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그것만 먹고 한 달 정도 살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 중간에 집을 옮겨달라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고추장 된장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주말에 이제 저희 집에 그 초청해서 이렇게 애들을 먹이더라도 이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자꾸 결국에는 잠깐 뭐 캐네디언 집에 있는 것도 경험이긴 경험입니다만은 이제 식단 때문에 대부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집을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한국집을 선호하게 되고요. 대개 하나 정도 캐네디언 집에 그냥 계속 있겠다는 학생들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먹고 쉬는 건 좀 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캐네디언 쪽보다 한국 쪽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집은 이제 기숙사나 홈스테이, 한국인 홈스테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한국인 홈스테이를 많이 권해드리지만 보딩스쿨 같은 경우 기숙사에 이제 있게 되더라도 기숙사 이제 닫는 경우 며칠 갔거나 뭐 이제 방학이거나 이렇게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잠깐 또 와서 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에 쉴 곳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주로 이제 가디언 집이라든지 아침 집에 이제 잠깐 있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생들의 여가 생활인데요. 여가 생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그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렇게 밴쿠버나 이쪽보다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어지는 반면 애들이 이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좋은데 또 그와는 반대로 이제 뭐 오락이라든지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홈스테이 집하고 가디언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통제가 가능한데 보딩스쿨 같은 경우도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되게 어려운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가 생활 같은 경우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이렇게 농구를 같이 해준다든지 농구하는 팀에 같이 껴가지고 농구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맨날 농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놀이동산이라든지 그런 한국같이 많지는 않지만은 한 군데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에 이제 주로 가서 노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가끔 가서 가끔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영하고 핀치 그 지역 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은 노래방, 오락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서 애들이 이 작가를 해서 놀러 많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안 내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는데 최대한 그거는 이제 통제를 하면서 학생 본인이 이제 잘 케어를 해야 되겠고 가디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인 부분은 의식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여가 생활이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되게 좀 학생들하고 가디언하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전문 가디언이 그러면 왜 꼭 필요한가? 그리고 가디언이 그럼 뭘 하는 사람인가? 전문 가디언은 선정할 때는 어떤 걸 주로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디언 서비스는 이제 뭐 중앙에서부터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케어를 해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이유는
기본 서비스와 이제 고급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보통 이제 그 가디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를 따라서 이제 어떤 이 서비스비를 차등을 두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자 연장이라든지, 뒤에 보시면은 등하교시, 교통편 제한 및 선정 이런 부분, 과외 선생님 추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고급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상담이라든지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진도 체크라든지 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밴쿠버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토론토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민을 가셔서 별로 이제 할 게 없으시니까는 그 가디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한 이민 가신 지 1년, 2년 되신 분들, 몇 년 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이제 밴쿠버 지역에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은 잘 하시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수업 진도 체크라든지 과목별 성적 분석, 그리고 학교 선정 이런 부분, 대학 입학 자문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 학제 같은 경우는 과학을 하게 되면은 영어를 같이 이렇게 과학 레벨 3를 하게 되면 영어 레벨 1을 해야 되는 그런 서로 연관관계에서 꼭 이제 우리 대학 다니기 시대 보면 필수 전공 과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양 과목. 그거 못하면 졸업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캐나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목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이 학생이 1년이나 2년을 그 학교를 더 다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돈도 많이 났지만 학생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선정이 그런 목적 때문에 또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저희 이제 퓨처 유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기록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든지 기타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어머님들, 부모님들께 알려드려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수학 과목을 지도하는 레슨 선생님들이 지도를 힘들어해서 몇 번 그만두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 저희 지금 데리고 있는 김모 학생의 일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생의 개인 문제를 좀 눈에서 그렇지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게임, 메신저, 드라마, 한국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게 실제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그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눈이 그거 보는 동안 이제 피곤하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눈이 피곤하고,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책상에 많이 앉아있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공부한 거를 치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소 이제 와서 다른 활동할 게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보통 성적표가 이제 양가 교시지, 그래서 양가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있으면서 1학기를 보내면서 공부를 좀 많이 시켜서 지금 한 15점 정도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평균 우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보딩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학생들도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한국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결국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했었는데, 같이 한번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잘 따라와줘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1학기 지나고 나서 점수를 자기가 이제 우를 받고 나니까는 약간 기분이 좀 좋았든지, 너무나 많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많이 하게 돼서 이런 이제 생활교육과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실 그대로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지만은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서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뭘 보고 뭘 먹고 어떤 애들이랑 놀고 그런 내용들을 사실 진솔하게 써드리고, 거기서 판단을 이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하셔서 또 이제 학생 지도도 하시고, 학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또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만 아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또 알려주시면 또 좋은 학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 가디언 선정 지휘사항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머피 컨텐츠에서 레퍼를 해드리는 가디언들은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학생의 진학 지도가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등학교를 오래 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이유 하나 되겠고요. 학교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요즘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디언이라고 이제 이렇게 선정해서 오시게 되면 그분하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할 때 영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그분을 전문 가디언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다른 분을 선임하라고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학생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정에 서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가디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고 본인이 해도 되는 그런 간단한 부분이었는데 불구하고 가디언이 이제 물론 법정에도 이제 통역이 있습니다만은 통역하시는 분이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통역만 하지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학생에 불리하게 이제 문제가 넘어갔던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언어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캐나다의 어떤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동반가족 정책 서비스 부분은 이제 어머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학생하고 어머님하고 토론토에 같이 오시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오셔서 정착하시는 관련한 서비스들도 이제 해드려요. 그게 되면은 공항에서 픽업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패밀리 닥터 신청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요. 리스트에 없는 것들은 물론 이제 별도 서비스비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요거는 퓨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불 정도를 전체적으로 하고 여기 리스트에 없는 부분은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저희 캠프인데요. 캠프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유학이 가기 힘든 학생들한테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캠프가 많이 부담이 돼서 유학은 너무 부담이 돼서 유학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여름 캠프나 단기 프로그램을 그러면 한번 가보겠다라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나 LA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아시아 부분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뽑아놓은 뉴욕 교육청이라든지 헤스팅 앤 프린스 에드워드 교육청이라든지 패티슨 커리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4주, 4주 코스가 있는데요.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ESL 코스가 있으면서 오후에는 이제 액티비티가 있는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생들하고 물놀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오타와라든지 이렇게 근교를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이 여름 캠프고요. 오른쪽에 머스코카라든지 주리 말공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야영 캠프입니다. 그래서 야영 캠프를 제가 권해드리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쪽에 ESL 코스 오전에 수업 받고 오후에 또 다른 거 가는 그런 거보다는 이 야영 캠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까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팔쏘기, 수영, 카누 타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3주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클래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활쏘기, 내일은 배 타기, 마지막 날은 수영 이렇게 가면 그룹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 클래스는 없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는 것도 군대 막사처럼
이쪽 이제 학생들이 자는 그 막설이 쭉 있고, 그 앞에, 맨 앞에 선생님이 자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 그 캡틴이라는데 캡틴 밑으로 학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캡틴이 책임지고 학생들이 아프거나 하면 다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그런 그 팀에서 각자 자기가 주중에, 낮에는 이제, 낮이나 밤에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여행 캠프들이 마지막 날 연극이라든지 어떤 그 큰 드라마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뭐 이제 그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걸 해서 그 각종 이제 뭐 그 영어를, 살아있는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파란색 쪽을 처음에 이제 캠프를 가는 학생들은 왼쪽을 추천을 해주고, 영어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학생이나 혹은 뭐 작년에는 왼쪽에 그 교육정보 갔으니까 이번엔 야외 캠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 야외 캠프 간 학생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수업이 없거든요. 수업이 없고 그냥 자연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팔 쏘기 같은 경우도 이제 팔을 땡겨라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팔, 화살 뭐 이런 것부터 어디 뭐 영어 ESL 수업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단어들, 그런 그 감성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여기는 야외 캠프들은 대부분 캐나다 레지던트들이 많습니다. 레지던트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 그 학생들하고 친분을 이렇게 3주 동안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야외 캠프 쪽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도, 야외 캠프 장소를 보시면 머스코카 지역이라고 해서 토론토에서 약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올라가시면 있는 그런 그 북쪽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주리 말공킹 같은 경우는, 말공킹 같은 경우 토론토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가야 됩니다. 한 6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서는 실제로 이제 무라든지 야생무, 이게 뿔난 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비버, 뭐 이런 그 동물들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충분히 돼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야영 캠프의 일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7시 반에 기상입니다. 여기는 컴퓨터 없고 뭐 깨끗하게 머리를 비우고 사는 그런 셈인데요. 7시 반에 기상해서 밤 10시 취침할 때까지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다가 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서 먹기 싫어도 아침 먹어야 되고요. 배고프니까 먹겠죠. 그래서 특활 1, 2, 3 나오고, 점심, 자유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 할 그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연극 같은 거 연습하고, 수영, 뭐 이런 게임, 춤, 뭐 이런 거를 하게 되고, 나이들은 보통 6살부터 17살까지 이제 편성이 됩니다. 특별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윈서핑, 비치발리볼, 축구, 하키, 팔쏘기, 미술, 연극, 뭐 이런 내용들에서 선택이 되고요. 추가 비용은 이제 선택한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이걸 선택함으로 해서 더 내시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기 청강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청강 프로그램은, 유학 전에 유학 생활을 단기간 내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름 캠프를 통해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을 듣다가 자기가 이제 더 좋다고 판단되면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학생으로 이제 유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캐네디언 홈스테이 가정 쪽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네디언 홈스테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타인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자립정신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캐네디언들 그 집들 같은 데 가면 10시 넘어서는 샤워가 안 된다든지, 아침 몇 시, 아침, 점심, 저녁은 몇 시에 딱 먹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서로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서로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까지는 학생들이 자기 본 위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남을 생각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가치관이 좀 많이 혼돈스럽게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홈스테이 과정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홈스테이를 어레인지 해주는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학생들의 환경이나
그 생활을 봐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대부분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아파트나 일반 집에서 참 편안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살고 있는데 그 토론토에 오게 되면은 지하실 이런 데서 막 어머님들 가보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애가 이런 데서 살까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실 이런 데는 그냥 운동만 하는 데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저희가 해드리는 데는 학생들은 이제 주 2층 집 방에다가 이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토론토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음주, 마약이라든지 이성교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마약 부분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 같은 경우도 그 학생들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입니다. 한국만큼 이게 아주 철저하지는 않지만은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거에 발각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엄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좋은 학교들은 그런 학생들이 일단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이제 학생들이 많은 지역들 그쪽이 이제 조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는 열려져 있다는 걸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한국에 살다 보면 마약 뭐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캐나다의 대학 고등학교에서 마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걸 막고는 있지만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되고 하는 게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머피 우리 컨텐츠 우리 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부터 개별 상담이나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 시간을 좀 많이 받아달라 해서 1시간이면 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는 뭐 한 30분, 40분 정도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뭐 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같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만드셔서 케이블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고요? 커트 안 됩니다. 이거 꺼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디가 있죠? 성경수 씨. 굉장히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항상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린아이들부터 가능합니다. 4살, 6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우리는 이제 웹사이트 가시면 거기는 많은 내용은 안 돼요. 걔네들이 웹사이트를 아직 오픈 많이 안 해서 다른 학교들은.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여자 사용법이 굉장히 좋은 학교고, 여기 선정된 학교들은, 보통 토론토 쪽으로 유학 가시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보딩스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학교에 따라 좀 틀린데, 여기 같은 경우 35,000불 정도 선 보시면 될 겁니다. 캐나다 달러 35,000불 선.